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안방까지 친절하게 배달해드리는 종목킥 서비스의 강동석입니다. 매번 아쉽게 발사에 실패했던 나로 발사가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드디어 마지막 3차 발사인데요. 부디 오늘 발사는 꼭 성공해서 국민의 염원인 우주강국으로 가는 길이 꼭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5거래일간 이어지는 외국인의 순매도와 또 5거래일간 이어지고 있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어든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 때문에 3%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로 발사를 앞두고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는데요. 오히려 북한의 계엄령 선포의 보도에 방산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한국전력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속에 어제 이어서 3%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 504선이고요. 환율은 전일 대비 60전 하락한 1081원 90전입니다. 종목킥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또 LG U+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특히 종목킥 서비스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JB스탁의 박성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종목킥 서비스는 100초의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상담을 위한 거고요. 여러분의 또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무료 문자 통해서 마음에 드는 별점 왕을 선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LG전자인데요. 네, LG전자요. 예, LG전자가 또 작년에 샀는데 엄청 비쌀 때 샀어요. 작년에 사셨으면 작년 3월에요. 작년 3월에 얼마쯤에 매수하셨을까요? 91,000원이요. 91,000원이요? 네. 비중은요? 30%요. 30%. 혹시 한 번에 담으셨나요? 예. 한 번에 담으셨고 어떻게 한 번에 세 종목을 그냥 한꺼번에 사버렸더니 네. 처음 세다 보니까요. 네. 그래 오르고 내리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종목만 보고 샀어요. 아, 정말 많이 빠졌을 때도 어떻게 참고 기다리셨네요. 예, 여기 1년 동안 기다렸어요. 네, 잘 참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단가 하도 비싸게 사가지고요. 네. 그래 이제 지금쯤은 좀 값이 적으니까 좀 값을 낮춰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비중이 30%인데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 문의드렸어요. 혹시 시청자님 현금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신가요? 현금은 지금 한 20% 들고 있어요. 20% 정도 들고 계시고요. 다른 종목은 혹시 수익권이신가요? 다른 거요? 네. 다른 것도 샀어요, 사기는. 그러니까 수익권이세요? 아니면 좀 손실 중이세요? 현금이 있어요. 아, 현금이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함께 보고 계시죠? 보유 의견이 네 분으로 다수입니다. 장기 보유 의견도 한 분 있으신데요. 정태근 팀장님께 장기 보유도 관계없어요. 네, 한번 매수 문의 드려보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문의하시는데 정태근 팀장님, LG전자 91,000원의 비중이 30%고요. 현금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삼성전자를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55인치 OLED TV 있죠. 네? 55인치 OLED TV. 예. 그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 또 출시가 될 건데 옵티머스 G 프로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그 두 가지가 성장을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LG전자는 올해도 가냐 못 가냐 그게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냐면, 자,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70만 원을 뚫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먹여 살렸죠. 네. 그렇죠. 근데 반도체 외에 어떤 뚜렷한 다른 이제 어떤 신성장 사업이 없다 보니까 70만 원을 뚫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란 신성장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가파르게 가버렸죠. 네. 그렇듯이 LG전자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가전 사업부뿐만 아니라 뭐 OLED TV가 됐든 아니면은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바이오 헬스 사업이 됐든 어떤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주가를 이끌어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을 만한 부분이 OLED TV하고 마찬가지로 옵티머스지 이게 잘 되냐 못 되냐 그게 주가의 향방을 좀 결정할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옵티머스지가 올해 한 1,000만 대 정도 출시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든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차지해 나간다면은 이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OLED TV도 조금 OLED TV가 죄송합니다. OLED TV가 지금 현재 한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비싸죠. 네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 비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잘 팔리냐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 LG전자도 조금 실적이 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장기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저는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OLED TV라든지 그리고 옵티머스지가 올해 만약에 괜찮게 팔린다면은 올라갈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은 올해도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저도 올해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91,000원에 사시고 난 이후에 주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주가가 이제 안 빠져요. 뭐 이제 주가 좀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물타기를 만약에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지금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72,000원을 깨지게 된다면 주가 한 64,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떨어진다고요?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7만 원에서 72,000원 가격대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타기 하지 마시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7만 원에서 72,000원 이 가격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밀린다면은 차라리 64,000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차라리 물타기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요게 지금 현재 가격을 보게 되는 박스권이거든요. 72,000원에서 지금 8만 원 정도 박스권인데 차라리 8만 원 돌파하게 되면서 위쪽으로 갈 때 그때 차라리 물타기를 하신 게 제가 보기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물타기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지켜보시고요. 지켜보시고 차라리 물타기를 하시고 싶다면은 72,000원을 이탈했을 때나 아니면 8만 원을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의뢰해준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잡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아직은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환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이 대응 방안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LG전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는 매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를 오늘장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시는데요. 1.6% 상승, 24,600원이네요. 박소영 연구원님. 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여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이었으나 그래도 흑자 전환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그 긍정적인 좀 포커스에 맞추고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50억 원이었는데 전분기 240억 원 손실, 또 전년 같은 분기 1,065억 원 손실을 냈던 데서 이제 흑자를 전환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했던 이유는 조금 더 왜 실적보다 못했다라고 말씀드리자면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워낙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이 좀 민감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작년에 많이 좀 약화가 되면서
실적의 부분도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우선 올해 이미 작년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애플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애플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는 모바일 D램 쪽에 좀 비중이 많은 기업인데 그 모바일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메모리 부분의 매출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보다는 1분기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점이 있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 시점 굉장히 좋다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노선으로는 120선을 좀 손절가 대응으로 좀 할게요. 그리고서는 지금 오늘 가격이 24,6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24,800원 이하에서는 매수 방향으로 좀 잡아보시고 SK 하이닉스 중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 선에서는 한번 끊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꼭 121선과 24,500원에서 24,5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가를 좀 밴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매수가는 24,500원, 목표가는 26,000원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베이직 하우스인데요. 16,200원의 비중이 10%, 16,000원대 잡으셨으면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는데 잘 참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정태근 팀장님. 네, 베이직 하우스는 이전에도 한 번 상담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네. 이거는 장기 추세, 그러니까 장기 추세에 대한 고민이 장기 추세 그리고 장기 성장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항상 241선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차트를 당겼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굵은 선이 이게 241선입니다. 자, 언제부터 지금 2011년 10월 달에 이탈하고 난 이후에 잘 보세요. 이탈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 초에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겨울 수해 때문에 반등을 줬었죠. 근데 중요한 건 3월달에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또 빠져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작년 10월달에 반등 줬지만 또 241선 돌파를 못하죠.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도 올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41선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 중국의 그 매출 점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그렇고요. 그리고 겨울철 일시적인 어떤 매출이 일시적인 증가 추세에서 다시 한번 1분기, 2분기에 돌아가면은 다시 한번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이제 241선 전후, 그러니까 장기 추세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딴 거 중요한 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 추세에 고민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241선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에 따라서 그냥 대응을 하십시오. 지금 보시면 11,000원도 가격 지켜주잖아요. 여기서 그 241선 지켜주는 거 안 지켜주면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11,000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가격을 줄 겁니다. 그래서 241선이 14,300원이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가격 14,000원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11,000원 가격대에서 재매수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베이직 하우스 추세를 잘 보셔야 되는데 241선 지지 확인 14,000원이 지켜지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셀입니다. 하이셀을 매수가 3,020원의 비중이 10%를 하시네요. 네, 매수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하이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관련한 부품주로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삼성전자와 이제 LG전자가 이렇게 진출을 그 제품을 선보였던 2013 CES 쪽에서 이제 플렉서블 TV를 좀 선보이면서 관련 부품들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이셀 같은 경우는 좀 악재가 있었죠. 대주주 매도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흔들린 면이 있었지만 지금 보유 단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좀 보유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방 산업인, 전방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가 어떤 디스플레이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영향을 받을 텐데요. 그런 이제 이번에 올해 좀 기대되는 부분이 OLED TV도 마찬가지고 아몰레드 TV 마찬가지고 플렉서블 쪽에 많이 관심이 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재료가 한 번씩 나와줄 때마다 하이셀 주가 움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3,500원 선에서 4,000원 선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좀 밑바닥에 잡아서 좋지만 요 정도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목표가는 짧게 3,4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3,800원 선을 넘기면 다시 한번 매수도 가능하실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때는 조금 목표가 더 상향해서 정고점 부근까지 한번 기다려보신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셀 3,8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노스입니다. 나노스를 16,200원의 비중이 많으시네요. 50%를 하시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시네요.
네, 일단 나노스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뭐 성장성, 순장성,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한 가지 좀 짚어드릴 부분만,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짚어드릴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그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코롱 생명과학과 좀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아래쪽이 가지고 계신 나노스고요. 그리고 위쪽이 코롱 생명과학입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코롱 생명과학이, 자, 잘 보세요. 9월 26일 이후부터 이렇게 보면 주가가 10만원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밀립니다. 자, 아래쪽에 나노스입니다. 지금까지 상승을 잘 하다가 지금 19,000원 돌파 못하면서 가격 조정 받죠. 자, 코롱 생명과학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자, 코롱 생명과학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자, 10만원 돌파하지 못하고 가격 조정 받고 다시 반등 시도를 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전 고점까지 못 올라가고 93,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저항되면서 주가가 쭉 밀려버렸죠. 자, 잘 보세요. 이후에 고점이 낮아졌다는 이 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나노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19,000원 전후에서 고점 형성하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 받죠. 반등 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요게 21선을 올라타주면서 전고점까지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요. 지금 보유를 하시고, 요거는 21선 있는 17,500원에서 18,000원 요 가격대를 과연 돌파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자, 코롱 생명과학이 그래 됐잖아요. 일단 원고점 만들고 나서 가격 조정 받고 반등 시도 나왔지만은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서 밀려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코롱 생명과학의 차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나노스 17,500원에서 18,000원 돌파 요구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이어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호전기인데요. 금호전기 매수할까 이렇게 문의하십니다. 27,200원이었던 지난 1월 17일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더니 오늘 장에선 1%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실적도 함께 궁금하다 하시네요. 뭐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실적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금호전기 요즘 계속 LED 조명 관련주들 좀 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반도체와 이제 루멘스 그리고 또 금호전기가 있겠는데요. 금호전기 같은 지금 LED 관련주들이 이제 한번 갔으니까 좀 살짝 쉴 때가 단기적으로 한번 쉴 때가 왔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뭐 백열등 전등 관련해서 규제가 일어나고 LED 조명 시장이 확실히 커진다는 성장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쉬어갈 때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매수가를 좀 정해드리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11선과 5일선 사이 정도 매수가 부분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혹시 이 부분을 주지 않고 올라간다 하면은 3,500원에 3,550원, 35,000원에서 35,500원 사이 정도의 매수가 부근 밴드를 좀 정해드리도록 하고 금호전기보다는 사실 서울반도체나 루멘스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은 더 있어 보이고 대장주격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금호전기보다는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금호전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관련주들인 서울반도체와 루멘스도 함께 보시면 성공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환인제약입니다. 환인제약을 9,040원에 비중이 10%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네, 9,040원에 매수하신다면 전 수익권이시네요. 네. 일단은 먼저 축하를 좀 드린다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이것도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 최근에 크게 반등 주고 난 이후에 조금 다시 한번 밀려버리고 그 다음에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이렇게 눌림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특징적인데 이게 상승 눌림목 구간 속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다면은 2차 반등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원고점 형성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 받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그 SK이노베이션의 패턴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2011년 고점 만들 때 자, 25만원에서 고점 만들고 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20만원에서 22만원 정도 기간 조정이 있었죠. 기간 조정이 있고 나서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이게 고점 신호의 어떤 그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원고점 형성하고 난 뒤에 눌림목 보이고 2차 밀려버리죠. 자, 환인제약도 잘 볼게요. 원고점 형성하고 나서 지금 이제 눌림목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SK이노베이션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주봉 차트 2011년 4월달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은 가격은 딴 게 없어요.
1,600원, 그러니까 1,600원 정도 가격대 1,500원에서 1,600원, 죄송합니다. 1,600원에서 1,800원 정도 가격권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그때 가서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환인제약도 수익 나셨다면 1,600원 부근에서 또 수익 챙기시면 좋겠죠. 코스닥이 상승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03% 상승한 505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다음 종목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정태근 팀장님께서 나노스 차트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 코롱생명과학인데요. 두 분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74,000원에 20%, 목표 손절가 함께 문의하셨고요. 74,500원에 10% 추가 매수도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하게 보지 말자, 천천히 보자, 분할 매수하자라는 좀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이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뭐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건 좀 다들 짐작은 좀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요. 오히려 지금 원료 의약품 쪽으로 계속 해외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고 성장성이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좀 한 20%, 15%에서 한 20%는 되지 않을까 좀 싶어서 장기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이지만 그러므로 좀 급하지 않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 저점 작년 12월 전 저점이 67,800원 선이거든요. 그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다면 그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대로는 한 68,000원 선 전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포트에선 너무 비중 크게 안 담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급하게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는 중기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에선 30% 이상 가져가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선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롱생명과학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요. 포트 30% 이상이 되지 않게 또 추가 매수 구간은 67,800원 구간, 목표가는 8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를 20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0%고요. 환율 관련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데 정태근 팀장님. 네. 환율 간단하게 코멘트만 좀 드린다면은 일단 어쨌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없었고요. 현대차가 그동안 어떤 질적 성장도 있긴 했었지만은 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3월 동일본 대지진하고 그리고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근데 동일본 작년 3월인가요? 재작년 3월에 있었던 일본 지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지나갔죠. 다 복구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환율까지 다시 일본한테 우호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평행선에 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평행선에 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는 피 튀기는 경쟁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질적 성장 뭘까요? 가격 인상이죠. 이 부분에 인해서 얼마만큼 시장 점유율을 확대 나가냐가 현대차의 어떤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차트 좀 바로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그동안 그 굵은 초록색 선 241선 잘 지켜줬었죠. 실적이 그동안 꾸준히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241선이 이탈해버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줬지만은 240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시적으로는 추세가 이제 깨졌습니다. 자, 제가 보기엔 시장이 1970에서 8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발맞춰서 어쨌든 반등 시도가 조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21만원? 요게 한 마지노선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80포인트까지 갔을 때 시장이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 현대차를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1980포인트, 197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1만 원 정도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수가 1980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목표가는 21만 원으로 짧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예, 아시아나항공요. 아시아나항공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7,200원, 네. 50% 됩니다. 7,200원의 비중이 50%요? 예, 좀 비중이 많으시네요. 예, 예. 혹시 한 번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네. 추가 매수해서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하셔서 매수 단가를 낮춘 거세요? 예. 네. 항공주를 이렇게 많이 담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예,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에 좀 더 관심이 가셔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중장기적인 대응이 어떨까 싶어요. 네, 중장기적인 대응. 혹시 목표가는 얼마큼 설정하셨나요? 저는 한 8,000원
설정하고 있습니다. 8,000원 정도 설정하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2명, 보유 의견 4분. 이제 보유 의견이 더 많으신데요. 박소연 의원님, 아시아나항공을 7,200원의 비중 50%, 목표가 8,000원 도달이 가능할까요? 네. 네. 매수가 부분이 조금 높으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그 항공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물량, 뭐 제품이나 이런 걸 많이 출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송 물량이 많아지니까 항공주나 운송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혜를 얻게 되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엔저 현상이 좀 발생이 되면서 지금 오히려 항공주한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과 호재와 악재가 지금 같이 공존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자면 환율로 인해서 이제 비용이나 뭐 유가라든지 이렇게 사들이는 비용 부담이 좀 줄었고 부채 비용도 좀 줄었고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일본에 대한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좀 오는 거를 좀 꺼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좋은 점이 이제 중국인들이 있죠. 춘절을 또 앞두고 해가지고 작년 4분기 실적은 사실 기대치보다는 살짝 기대치를 좀 충족을 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의 춘절도 앞두고 있고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관광객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1분기부터 이제 상반기에서는 좀 아시아나 항공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사실 항공주에서 대장주는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탄력성은 아시아나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올바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많이 하락해서 오늘 같은 경우 6,800원 선에서 좀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6,080원이죠? 네, 6,080원에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비중이 50%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텐데 비중이 좀 높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여력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6,0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한 10%라도 조금만 더 단가를 좀 낮춰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매수 관점이시고 중장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자. 근데 목표가는 제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7,000원 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지금 매물대가 있고 지금 장기 평선이 거기 좀 맞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와 이 부분을 좀 맞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8,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7,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선정해 드리고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면 6,000원대에서 조금 더 담아보자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추가 매수가 좀 어렵지만 6,000원 선에서는 한 10% 정도 담아서 매수 가격을 좀 낮춰서 목표가가 매수 가격이 될 수 있게 나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선택은 이제 시청자님이 하시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랜티넷입니다. 플랜티넷을 12,95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왜 자꾸 하락할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뭐 단 건 없고요. 네. 그 유해 차단 뭐 이런 게 가지고 신정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 일단 조금 안 좋은 표현 좀 쓸게요. 그거 일단 다 우려 먹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린다면은, 자, 아까 전에, 나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조심해야 할 패턴이 이런 건데, 자, 그 좋은 고점까지 못 올라가죠. 자, 플랜티넷이 유해 차단 뭐 그런 보안망이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일단 여기서 시세가 반영이 됐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어떤 수혜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마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신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정책이 나올 거고, 이런 정책이 나올 거고, 그런 정책과 연결된 테마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됐던 게 플랜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950원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11,000원 정도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이 부분에서 일단 반등을 주고 난 뒤에 전고점 돌파 못하고 조금 찌끄덩한 모습을 보이죠.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일단 60일선 지지받고 한 13,000원까지 반등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내일 쪽에서 반등 좀 시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만약에 13,000원 정도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도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플랜틴의 13,000원 좀 돌파가 나온다면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을 59,900원의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5%인데요.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워낙 단가가 좀 높으셔가지고, 네. 높으셔서 좀 우려가 되지만 어쨌든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업 쪽이죠. 이제 중국에서 호재가 나오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데, 사실상, 지난해에서 시진핑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어느 정도 철광주나 기계주들이 좀 많이 가져오는데, 두산중공업은 그 탄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자회사 실적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고,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탄력적으로 크게 움직이지는 못한 면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두산중공업 그냥 차트로만 봐도 47,000원, 46,000원 밑에 그 부분만 지지를 해준다면 거기서는 어느 정도 더 상승이 좀 이루어질 거라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가격에서 좀 단가를 좀 낮춰보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전력난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두산중공업도 같이 좀 테마와 수혜주로 좀 엮여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소식이 좀 들려온다면 주가에 한 번 더 재료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선에서 추가 매수 좀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 한 5%, 10% 조금씩 더 담아보셔서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또 더 좋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좀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1차 목표가는 52,000원을 좀 지정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갖고 계신 매수 단가 정도 부근으로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소영 연구원과 또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앞으로 많은 별점 부탁드릴게요. 또 이어서 종목은요, 옵트론텍입니다. 매수가 14,500원에 비중이 30%. 목표가와 또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데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만 화소까지 그 카메라 모듈이 나왔는데 갤럭시 S4에 삼성전기가 1,300만 화소 그 필터 카메라 모듈을 뭐 채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블루 필터 만드는 옵트론텍 이런 회사들 그리고 디지털옵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계속해서 성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파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1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파트론이 먼저 꺾여야지 나머지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동반적으로 꺾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참고를 하시고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옵트론텍이 지금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작년 1월 달부터 볼게요. 작년 1월 달부터 반등키 상승 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9,000원 전후에서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반등을 주죠. 요거 예전에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에이블 CNC. 잘 보세요.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죠. 상승 주고 눌림목 주고 상승 주고 눌림목 주고 그리고 상승 주고 꺾여버렸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옵트론텍도 지금 이제 애블 CNC처럼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이런 구간을 거쳐갈 건데 애블 CNC처럼 자 상승하고 난 뒤에 눌림목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작년 10월달처럼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앉게 된다면은 요때까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트론텍도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고점을 지금 현재 15,000원을 높이면서 고점을 1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고점을 높이게 된다면 일단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애블 CNC처럼 애블 CNC의 고점 형태처럼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한 종목 더 빠르게 봐드리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가 21,200원의 비중이 60%, 중장기 대응은 어떻습니까 하시는데요. 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으로 지금 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뭐 터치 업체 관련주죠. 스마트폰이나 관련해서 뭐 스마트 기기가 좀 늘어나면 관련 수혜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 추세가 조금 불안한 위치에 있지 않나 좀 싶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단가가 2만 원 정도 2만 원에서 지금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을 조금씩 낮춰가고 저점을 또 밑으로 하방을 하면서 좀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9,000원 선을 깨게 되면은
어느 정도 대피를 하시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지고 그 윗선에서 있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올해 상반기 내로 지금 옵티머스 시리즈나 뭐 갤럭시 시리즈물이 계속돼서 또 출시 예정이죠.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좀 더 수혜를 한 번 더 받을 경향이 있는데 19,000원 선을 깬다면 그 부분이 좀 위험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00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윗선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되 22,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인데요. 매수가 8만 원에 비중이 20%. 지금 매도할까요 하시는데요?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추세.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자, 삼성물산도 지금 작년 9월 달에 241선 돌파 못하면서 되면서 241선을 돌파를 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장기 성장성을 아직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 밀려버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 서둘러 팔 필요 없이요. 일단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줄지 안 줄지 그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요 종목을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66,000원, 그러니까 241선 다가갈 때, 그때 좀 매도를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시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욕심을 좀 내보자면은, 일단 66,000원 위에서 241선과 66,000원 요 사이에서 일단 매도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다. 단, 변수는 시장이 1980포인트까지 올라가냐 마냐,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한 종목 더 들어볼게요. 박소연 건님,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를 매수가 29,4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요.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또 우리나라 이제 그 화장품 업체로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단가가 29,000원 선에서 부근을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좀 잘 잡으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좀 아쉽게 수급이나 거래량이나 조금 좀 딸리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시간이 좀 더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29,000원과 28,000원, 그러니까 평단을 말씀드리면 28,5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좀 구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짙고 또 중국 마찬가지로도 좀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좀 짙은데 그런 면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 뭐 한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목표가는 32,000원 선을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목표가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젠 지난주 종목 AS 받으는 시간이죠. 1주 후에가 계속됩니다. 지난주 정태근 팀장의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삼성 SDI, 매수가 14만 7천원에 비중이 30%. 정태근 팀장님 의견은 삼성 SDI보다는 삼성전기나 삼성전자가 나을 것 같다. 목표가 15만 5천원은 맞지만 별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다.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는데요. 역시나 주가는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어떻게 이 종목 교체하셨어요? 아니면 그대로 들고 계세요? 아니, 그날 팔았어요. 그날 파셨어요? 예. 네, 그날 파셨으면 지금 들고 계셨다면 더 손해를 보셨을 텐데 좀 다행입니다. 예. 네, 혹시 다른 종목을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현금 비중을 들고 그냥 계신가요? 했어요. 그냥 들고 계세요? 그럼 정태근 예. 팀장님께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볼게요. 예. 네, 정태근 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힘드시겠지만 했기 때문에 조금 다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전기를 살라가 전기는 잘하는데 그러고 예. 삼성전자는 사고 싶어도 액수가 너무 크니까 예. 사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런 건 어때요? 시장을 사는 건 어떠세요? 그건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하시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형주 저도 사고 싶은 고민이 많은데 어떤 업종이 올라갈지도 솔직히 고민이 돼요. 그러면 이 고민할 바에 차라리 시장이 올라간다, 어떤 업종 살까 고민이 되면 차라리 레버리지 사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지금 시장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1970포인트, 80포인트를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좀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엔 1930포인트, 20포인트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사셔가지고
조금 한번 예. 가져가 보는 건 어떻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또 다음 종목 궁금하시다면 또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이 방송이요. 네? 많은 도움 받고 정말요 있다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수영 연구원의 지난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였습니다. 매수가 32,050원의 비중이 30%, 목표가 4만 원 좋다. 이렇게 중장기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수영 연구원님과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스템 임플란트 지난주에 이어서 수익권입니다. 네, 어떻게 근데요, 수익은 네. 어제 너무 급락하길래 지금 반절은 팔았거든요. 어제 파셨어요? 네, 어제. 네. 어제 수익을 조금 챙기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한 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연 연구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예, 예. 네, AS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반절 익절을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아쉽게 1.74% 정도 지금 현재 주가 상승 중에 있어요. 근데 예, 예. 제가 좀 그때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설정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드릴까요? 중기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드릴까요? 좀 단기, 중기 좀 다 주겠습니다. 지금 이 어제 팔았을 때는 오늘 이게 좀 더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아, 추가 매수를 더 해보시려고? 예.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늘 오르니까 네. 만약에 떨어지면 어느 선까지 저기 하면 재매수가 가능하고 아, 네. 어느 선까지 또 단기적으로 가고 중기적으로는 만약에 들고 가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네,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저번 주부터 해서 경기 지금 지수들이 코스피,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기업에 워낙 내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줬고 작년부터 정말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해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설정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4만 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4만 원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 분한테 말씀을 좀 들어도 마진이 굉장히 좋고, 제품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4만원 목표까지 좀 달성을 해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볼게요. 11선을 이탈하면 한 번 더 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만약 제가 어제 시청자분이었어도 어제는 반절 이익 실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11선, 만약에 지금 오늘은 11선을 깨지 않고 어느 정도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해서도 어느 정도 추가 매수 좀 더 가능하시다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나머지 물량을 좀 보유하시고 좀 가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중기적인 시각으로는 여전히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종가쯤이라 지금 매수해도 괜찮아요? 네, 종가 부분 보시고 하시는 건 어떠세요? 11선을 지지하는지 부분을 보시고. 그래서 저는 한 33,500원 정도에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것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급락하지 않은 이상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종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목표가는 감사합니다. 4만 원. 네, 유효하다고 합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종목기획 서비스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JB스탁의 박수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두 아들의 병역 문제와 부동산 토기 문제로 전격 사퇴하면서 새 정부 조각 작업과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 지명자는 어제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며 첫 총리의 낙마 자체는 1948년 이윤영 내정자가 임명동의 투표에서 부결된 이래 두 번째입니다.
김지명자의 낙마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면한 조각을 비롯한 차기 정권의 출범 작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김지명자의 낙마가 박 당선인의 철통부안을 앞세운 깜깜이 인사에 따른 부실 검증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박 당선인의 불통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두 차례의 실패를 딛고 오늘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발사를 위한 최종 리허설과 그에 따른 분석을 마치고 오늘 오후 연료 주입과 카운트다운을 거쳐 나로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발사 예정 시간대는 잠정적으로 오후 3시 55분부터 7시 30분까지로 정해졌지만 정확한 발사 시각은 기술적 검토와 발사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후 1시 30분쯤 발표됩니다. 발사 시각이 결정되면 발사 2시간 전부터 나로호에 연료와 산화제가 주입됩니다. 나로호의 정상 궤도 진입 여부는 발사 후 약 1시간 만에 잠정 확인될 전망이며 위성의 정상 작동까지 포함한 완벽한 성공 여부는 발사 약 12시간 후 지상과 교신 여부에 따라 최종 확인됩니다. 이번 3차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로켓을 자체 개발해 우주로 진출하는 이른바 우주클럽의 11번째 나라가 됩니다. 국내 부동산과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이 글로벌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부동산 시장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한국 주택 시장은 여전히 추락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물 경기 회복 둔화가 환율 문제와 맞물리면서 주식 시장도 올 들어 총 20거래일 중 14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채권 시장은 강세를 보이며 주식 시장 대비 약세인 선진국의 채권 시장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과 증시의 탈동조화 현상이 연결된 순환 구조라며 부동산 침체가 가계 소비 위축, 실물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택 시장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탓에 국내 실물 경기는 좀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년층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 가구의 지니계수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2003년 0.399에서 2011년 0.419로 급등하면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노년층의 소득 분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OECD가 집계한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지니계수도 0.405로 34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노년층 지니계수가 높은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 두 곳뿐입니다. 또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2003년 8.7배에서 2011년 10.3배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 종목객 서비스는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종목 퀵 서비스였습니다. 나로의 성공 발사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